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앞으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이 발언, 결국 양국 간 외교 충돌로 번졌습니다. 정치권도 논쟁에 휘말려 있는데 과연 중국과 싱하이밍 대사는 어떤 계산으로 이러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림 호소대 경영학부 교수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연결이 좀 끊긴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외교부가 먼저 이 대사 조치를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묵과할 수 없는 표현이다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탈중국, 디커플링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도 재차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갑자기 나온 이유, 이건 뭐라고 보시나요? 싱하이밍 대사가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디커플링을 굉장히 우려하는 듯한 발언들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사실을 오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난 4월 20일쯤 해가지고서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큰 아마 한번 실마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4월 20일.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대만에 대한 현상 변경은武力으로 있어서 안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서 아주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불용치회라고 흔히 쓰지 않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네. 이제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불대지 말라라고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그 정도 수준에서 번역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네 가지의 불가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확하게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얘기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내용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뭘 얘기했느냐? 우리 정부를 향해서 타이완과 같이 그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친미, 친일 외교 일변도를 계속할 경우에는 협력이 불가하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가 불가하다. 이거는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가지고서 너무 고압적이고 일방적이고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4월에 있었던 외교부의 이러한 우리 정부에 대한 발언을 재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는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정부의 훈령에 의해서 지시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하고 본국하고 이미 조율이 되고 소통이 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일국의 대사가 비공개 좌석에서 사적 모임인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정부 행사 그리고 상대국 주재국의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훈령에 입각한 그리고 기본 맥락에 입각해가지고선 발언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개인의 사적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언을 꺼낸 형식이 예를 들면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보도자료 배포 이런 게 아니고 제1야당 대표, 그것도 현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제1야당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준비된 걸 꺼내서 읽었거든요.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그런 형식을 선택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형식에 대한 합의점이 양자 간에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가 적어도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이런 프로토콜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된 것이고 그것을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선 그 실황 중계를 한 그 사실은 아마 양자가 합의를 봤을 거고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 자체는요? 네,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인 것으로 그거를 악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중국의 고사를 보게 되면 협곡지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문이 있을 때 무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가지고선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선 협곡지회라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모임 속에서 심모원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선 미래, 숨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난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뭐 경고라든지 아니면은 경계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요번 싱하이밍 대사와의 만남에서 그런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단이 난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중국 대사의 어떤 발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의도된 것이다. 그분이 평소엔 한국말을 썩 잘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준비된 원고 본국의 훌륭히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라 그런지 몰라도 발음도 상당히 좋지 못하고 여러 군데에서 그래요? 읽는 네. 것도 틀렸더라고요. 배팅이라는 말을 제대로 발음도 못하고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그거보다는 보통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럼 본인도 그 자리가 좀 굉장히 나름대로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긴장을 했는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긴장까지는 하셨겠어요. 너무 네. 급하게 만들어진 자리다 보니까 예. 그런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고 한정 짓기보다는 이거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중국의 의도된 행태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이 중국의 고압적인 외교 원사 이 태도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지금 정부는 어떤 분위기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4월 달에 우리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통 외교 관계라 그러면은 평등하고 대칭적인 관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건 국가의 사이즈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힘의 규모 아니면은 경제적인 규모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력도 불가하다. 그리고 교류도 불가하다. 더욱더 한국에서 원하는 시진핑의 방한조차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위협성의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가 넘어선 것이다. 한중 관계가 지금의 상황에서 평가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정상적인 궤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너무나 비대칭적이고 너무나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죠. 과거에 우리의 기자가 중국에서 매를 맞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혼밥을 우리 정상이 여러 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사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 또 우리 대통령실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중국에 대해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관계로의 이행, 회복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교 관계라는 것이 대칭적이고 공평하고 그리고 형평성 있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나라가 크다고 해서 그리고 경제력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대칭적이고 그리고 일국의 대사가 주재국의 정부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든지 그리고 불쾌한 얘기를 서슴없이 떠들고 다니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싱하이밍 대사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나요? 네, 외교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비엔나 협약에 의해 가지고선 구조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유를 밝히지 않고 추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ፐ스토란 넌크라타라 그래가지고선 환영받지 못할 인물이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상대방 국가로 보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지금 우리 정부가 시도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너무 나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너무 나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거기까지 안 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쾌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것도 외교 행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거나 상대방 국가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가림 호소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